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목차를 보게 되시면 첫 번째, 우리 몸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에센스 오일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에센스 오일을 흡입하든지 아니면 이제 먹었든지 아니면 마사지 했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우리 몸속에 이제 침입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에센스 오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이제 자격 효능 효과를 나타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네 가지로 나눠가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에센스 오일의 특성, 그리고 화학적 성분, 흡수 경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일요일 날 다시 설명할 겁니다. 별도로 따로 양이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인기 있는 레몬수의 어떤 효능 효과, 레몬이란 뭔가, 그리고 효능,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레몬수의 부작용, 이런 과정대로 아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까는 왜 안 됐지? 지금은 넘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겁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로마 오일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에센스 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화학적 변화. 첫 번째, 에센스 오일의 특성입니다. 에센스 오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때 방향은 동서남북이 아니고 향입니다. 스멜, 냄새입니다. 냄새. 그래서 에센스 오일은 각각의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농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마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라벤더라든지 티터리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오일 같은 경우는 아마 원액을 사용해도 된다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에센스 오일은 반드시 이렇게 신불성 캐리 오일이나 신불성 오일 아니면 베이스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겁니다.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매, 알코올이라든지 유기용매에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아마 뒤에 놓는 레몬수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에센스 오일은 약간의 어리릅니다. 어리를 치수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긴 녹는데 거의 조금밖에 안 녹아요. 잘 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치수성이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센스 오일을 우리가 희석할 때, 브랜딩 할 때 반드시 뭡니까? 뭐 10분 정도 반드시 이상 보고 믹스를 해야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용해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에는 잘 용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천년 향수 아마 보통 우리가 향수는 합성인데 아마 천년 향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코올에 아마 희석할 겁니다. 디퓨즈도 마찬가지고 에센스 오일 사용하는 경우는 아로마 오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향수를 사용하든 아니면 디퓨즈를 사용하든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알코올에 아마 희석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휘발성. 저기 뭐 향이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잘 휘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휘발 속도에 따라서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트러스 계통, 감귤류 같은 경우는 탑 노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에센스 오일은 미들 노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베이스 노트.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브랜딩 할 때 아마 탑, 미들, 베이스를 적당히 아마 믹스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끈적함이 없습니다. 비록 오일이지만 기름처럼 끈적하기 없기 때문에 아마 촉감이 아마 가벼울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두 번째 고농도라는 거하고 지역, 예, 수, 친수성이지만 지용성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무래도 희석해서 아마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조향하시는 분들은 아마 휘발성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둡고 선하는 곳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에센스 오일 보관할 때는 아마 갈색 병이나 아마 짙은 뭐 파란색 병, 녹색 병이 아마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로 액체 상태입니다. 이때 실온은 보통 우리가 2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온 상태 액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로즈 옵도라든지 벤조인 같은 거는 반고형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뭐 색깔을 보면 거의 다 무색, 아마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는 아마 예, 얘가 적용될 겁니다. 카모마일은 뭐 푸른색, 버가목은 녹색, 자스민은 뭐 갈색, 로즈워터는 젓갈색.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칠 때 아마 요거는 아마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식물성을 뭐 서양에서는 그걸 갖다가 허브라고 이야기해요. 허브 오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저기 뭐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또 식물성이더라도 방법, 추출 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납니다. 어떤 거는 아마 로즈 같은 거는 가격이 아마 상당히 아마 비쌀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 아니면 다른 말로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화합물. 그래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다른 뭐고 식물성 오일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공기에 따라서 아마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기화합물은 또 두 가지 나눠집니다. 포화 화합물이나 불포화 지방산이나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센스 오일은 유기화합물 또는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